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노인은 80, 90이 되어도 혼자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떤 노인은 60을 넘기자마자 넘어지고 병원을 오가며 갑자기 삶의 반경이 좁아질까? 놀라운 사실 하나부터 말하겠습니다. 매일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단 1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다리가 풀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일본의 노인들은 공원에서, 집 앞에서 아주 조용히 몸을 움직이며 그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약도 아닙니다. 단 하나,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에선 일본 노인들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어떻게 넘어짐을 막고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지 과학과 실제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때 채널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보를 걷습니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의 노인들은 평균 3,000보에 그칩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도 자주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걸어도 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걷기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들은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약 10년 더 장애 없이 살아갑니다. 즉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걷고 서고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기 넘어짐은 독립성의 붕괴, 근육 소실, 우울, 그리고 사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번의 넘어짐이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몸이 아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매일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동작들이 관절을 살리고 근육을 깨우고 혈액을 흐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이야기들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본 노인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노인을 넘어짐과 쇠약으로부터 지켜왔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왜 유독 오래 살고 끝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유전, 식단, 의료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하나같이 가리키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한 조사에서 일본 노인들은 단순히 수명이 긴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상태로 사는 시간이 평균 10년 이상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침대 위에서 연명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혼자 걷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최신 운동기구도 아니며 하루 1시간씩 하는 고강도 운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노인들 대부분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너무 작고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며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핵심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몸이 망가진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괜찮을 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아주 작은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 움직임들은 관절을 굳기 전에 풀어주고 근육이 사라지기 전에 깨우며 혈액이 정체되기 전에 흐르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움직임들이 단독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5분, 10분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늙어갑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노화와 함께 통증, 약, 보조기구, 의존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몸으로 증명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무너짐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할 6가지 움직임은 화려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삶에서 반복해서 증명된 노화를 늦추는 일상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왜 일본 노인들을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본 공원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인데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 앞 마당에서, 누군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같은 동작을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몸이 움직입니다. 이 장면은 운동이라기보다 의식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디오 타이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서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팔을 흔들고 몸을 굽히고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 고작 5분 남짓. 하지만 바로 이 짧은 시간이 일본 노인들의 몸을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온 출발점이었습니다. 라디오 타이소를 매일 하는 노인들은 70세 이후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약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몸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깨어나며 근육과 관절에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어깨를 여는 팔 흔들기는 구분 등을 막고 폐활량을 지켜줍니다. 가벼운 스쿼트 동작은 60세 이후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허벅지 근육을 깨웁니다.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동작은 척추를 안정시키고 허리 통증을 예방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심박수는 서서히 올라가고 혈액은 관절과 뇌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 아침마다 몸에 주는 예방접종에 가깝습니다. 오사카의 어느 아침, 74세의 다나카 씨는 매일처럼 거실 의자를 밀어놓고 라디오 타이소를 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 방송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하면 늙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웃으며 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여전히 부드럽고 혈액순환은 활발하며 뼈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실린 2021년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번 이상 라디오 타이소를 한 노인들이 균형 능력이 더 좋고 넘어진 경험이 현저히 적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통증이 생긴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증이 오기 전에 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도 쓸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디오 타이소의 진짜 힘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히 몸을 깨우는 이 작은 의식이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일본 집안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닥에 앉고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이 평범한 동작이 사실은 노년의 생존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바닥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혈압 수치보다 체중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더 정확히 예측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자주 앉는 자세는 세이자라고 불리는 무릎 꿇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앉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손을 짚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노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근육들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바닥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6년 이내 사망 위험이 무려 5배나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일 만큼 분명합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능력은 그 자체로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 동작 하나에 허벅지,
엉덩이, 무릎, 고관절, 그리고 중심 근육이 모두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60세 이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은 벽이 되고 의자는 함정이 되며 넘어짐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교토의 어느 겨울 저녁 79세의 세도 씨는 책을 읽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책을 집은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보다 더 잘 일어나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수십 년 습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 노인들은 관절이 덜 굳고 하체 혈류가 유지되며 고관절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발표된 연구에서는 무릎 꿇기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꾸준히 연습한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 위험을 약 25%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이 동작을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활 속 반복이 넘어짐을 막고 요양시설로 향하는 길을 늦추며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손에 쥐게 만듭니다. 의자에서만 살다 보면 몸은 바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잊는 순간 일어나는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일본 노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다시 일어섭니다. 많은 노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몸을 돌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뒤를 보려면 발부터 움직이고 허리를 비트는 대신 온몸을 통째로 돌립니다. 그때부터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고 허리는 굳어가며 넘어짐의 위험은 조용히 커집니다. 일본 노인들은 이 변화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몸을 비툽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정원에서 식물을 보다가, 버스를 기다리며 가볍게 몸을 좌우로 돌립니다. 매일 몸을 비틀어라. 일본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노화를 늦추는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몸통 회전 동작을 한 노인들은 8주 만에 척추 유연성이 35% 이상 향상되었고 낙상과 허리 통증 위험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몸통을 비트는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굳어있던 척추 마디를 깨우고 내부 장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부위로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척추의 회전이 사라지면 균형 감각이 흐려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호흡마저 얕아집니다. 니가타의 어느 가을 아침, 72세의 이도 씨는 밥을 짓기 전 항상 몸을 좌우로 몇 번 비돕니다. 손자는 왜 매번 같은 동작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무처럼 살아야 부러지지 않거든. 그 작은 습관 덕분에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곧고 허리는 유연하며 오랜 친구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서구 사회에선 몸이 굳으면 약을 먹고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은 굳기 전에 움직입니다. 아프기 전에 비틀어 풀어냅니다. 하루 5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수년 동안 잃어버린 움직임이 되돌아옵니다. 이 동작이 특별한 이유는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없기에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기에 몸은 변합니다. 척추는 문 경첩과 같습니다. 오래 열지 않으면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통 회전은 그 경첩에 매일 기름을 치는 일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노화가 가장 먼저 노리는 부분을 지켜주는 일본 노인들의 은밀한 방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바닥에 쪼그려 앉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다시 못 일어날까봐, 그래서 아예 그런 자세를 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회피가 노년의 힘을 가장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일본 노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매일 깊게 앉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 손주와 놀다가 잠시 쉬기 위해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일어섭니다. 이 동작이 바로 깊은 스쿼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노년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깊은 스쿼트를 한 노인들은 3개월 만에 하체 근력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 이하로 내려가지 못했던 노인들은 5년 안에 이동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60세 이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계단은 벽처럼 느껴지며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깊은 스쿼트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깨우고 고관절을 열며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동시에 몸에서 가장 큰 혈관들을 압박하고 풀어주며 심장과 뇌로 향하는 혈류를 강하게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근력 운동이면서 동시에 순환 운동입니다. 교토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76세의 나카무라 씨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꿉니다. 이웃들은 그가 깊게 쪼그려 앉아 씨를 심고 흙을 고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에게는 그냥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쪼그림과 일어섬이 반복되는 동안 그의 다리는 지팡이 없이도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깊은 스쿼트는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뼈에도 강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Osteoporosis International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쿼트를 일상적으로 수행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노년기 고관절 골절이 삶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생각하면 이 차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스쿼트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과 가까이 지내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닥과 멀어질수록 몸은 약해지고 다리는 기억을 잃습니다. 깊게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올라올 힘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노년의 다리를 기둥처럼 지켜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걷기는 하지만 걷는 동안 자신의 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발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호흡은 얕아지며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걷는 시간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일본 노인들이 얻는 효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걷기는 몸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숨과 함께 걷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유난히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몇 걸음 들이마시고 몇 걸음 내쉬며 몸 전체를 리듬에 맡깁니다.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키오토 유니버시티 연구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걷기만 한 그룹과 호흡을 의식하며 천천히 걸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2주 후 호흡을 함께 조절한 그룹은 심폐지구력이 약 20% 향상되었고 어지럼 증상과 불안정한 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폐는 뻣뻣해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심장은 예전만큼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호흡을 의식한 느린 걷기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균형 감각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트레드밀 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쿄의 의사들은 이 방식을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벚꽃이 피는 길을 따라 81세의 고도 씨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걷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산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걸음수에 맞춰 숨을 셉니다. 4걸음 동안 들이마시고 6걸음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그 리듬이 그녀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관절 통증을 누그러뜨리며 머릿속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Journal of Geriatric Cardiology 실린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호흡 중심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이 3개월 만에 어지럼 발생 빈도가 35% 감소하고 안정시 혈압이 평균 15%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서는 산소 공급이 증가한 노인들의 기억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호흡을 동반한 느린 걷기는 넘어짐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며 심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더 많이 걷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잘 걷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그 느림 속에서 몸은 균형을 되찾고 호흡은 깊어지며 삶의 리듬은 다시 안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걷기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단순함의 끝에 있는 가장 놀라운 움직임으로 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단순했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동작.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노인들의 하루를 유심히 보면 아침 공원이나 집 앞에서 천천히 팔을 원을 그리듯 돌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힘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숨과 함께 팔을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권 스타일의 부드러운 팔원 운동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단순한 동작이 수명을 실제로 늘리는 움직임 중 하나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실린 장기 분석에 따르면 태극권과 유사한 부드러운 순환 동작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10년 동안 사망 위험이 약 30% 이상 낮았습니다. 이건 체력 향상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확률의 변화입니다. 왜 팔을 돌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팔은 단순한 팔다리가 아닙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크게 원을 그리면 가슴이 열리고 갈비뼈가 확장되며 폐와 심장이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는 더 깊이 들어가고 혈액은 막힌 곳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위험 중 하나는 얕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어지럼, 균형 상실,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부드러운 팔원 운동은 이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억지로 숨을 쉬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깊은 호흡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오키나와의 어느 봄 아침, 84세의 후지모토 씨는 동네 공원에서 작은 모임에 합류합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들은 말없이 서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큰 원을 그리며 다시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후지모토 씨는 이 동작을 30년 넘게 해왔다고 말합니다. 팔을 돌리면 내 몸 안에서 피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은 감각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동작 중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실제로 상승한다는 것을 측정해냈습니다. 이 움직임의 진짜 힘은 접근성에 있습니다. 의자에서도 서서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도 통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동작을 며칠 하다 마는 운동이 아니라 수십 년 지속되는 습관으로 만듭니다. 팔을 천천히 원으로 돌리는 동안 풀리고 척추는 곧아지며 신경계는 안정됩니다. 몸은 싸울 준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재설정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힘들지도 않지만 이 조용한 팔의 움직임이 노년의 삶을 가장 길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모든 움직임 중 가장 위에 놓입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움직임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에서 시작해 다리를 단단히 세우고 척추를 살리며 호흡과 균형을 되찾고 마침내 전신의 순환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하루는 운동 시간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임이 생활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라디오 타이소로 굳은 관절을 깨우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며 하체의 힘을 유지합니다. 몸을 비틀어 척추를 살리고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으며 다리를 단련합니다. 그 위에 숨과 함께 걷는 느린 걸음이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팔의 원 운동이 전신의 균형을 조용히 완성합니다. 이 6가지 움직임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숨이 차지 않으며 내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몸은 큰 충격보다 작은 자극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움직임이 근육을 붙잡고 관절을 살리며 신경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이 6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다음을 가능하게 만들고 다음은 그 다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 사는 노인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끝까지 혼자 걷고 혼자 일어서며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숨겨진 기술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은 일상입니다. 바로 지금도 누군가는 이 작은 움직임들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의 몸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다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본 당신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움직임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에서 시작해 다리를 단단히 세우고 척추를 살리며 호흡과 균형을 되찾고 마침내 전신의 순환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하루는 운동 시간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임이 생활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라디오 타이소로 굳은 관절을 깨우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며 하체의 힘을 유지합니다. 몸을 비틀어 척추를 살리고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으며 다리를 단련합니다. 그 위에 숨과 함께 걷는 느린 걸음이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팔의 원 운동이 전신의 균형을 조용히 완성합니다. 이 6가지 움직임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숨이 차지 않으며 내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몸은 큰 충격보다 작은 자극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움직임이 근육을 붙잡고 관절을 살리며 신경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이 6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다음을 가능하게 만들고 다음은 그 다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 사는 노인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끝까지 혼자 걷고 혼자 일어서며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숨겨진 기술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은 일상입니다. 바로 지금도 누군가는 이 작은 움직임들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의 몸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다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본 당신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